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문다의 문재인과 관련해서 두 가지 주장입니다. 하나는 이제 문재인이가 부동산 전쟁할 때, 투기하고 전쟁할 때 문다이가 이제 갭 투자, 아버지는 이제 부동산 투기하고 전쟁을 벌이고 딸은 이제 갭 투자나 투기를 하고 참 대단한 집안이죠. 근데 문다이가 투기, 갭 투자할 때 개발 정보 이런 걸 이제 미리 아는 게 아닌가, 내부 정보를, 이런 이제 의혹을 수사하라는 게 하나고요. 그 다음에 문다의 수상한 자금들이 워낙 많으니까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배소연처럼 국세청이 나서야 된다. 국세청이. 왜냐하면 이제 워낙 정여세나 포탈 의혹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 자금 거래, 국세청이 나서야 된다. 두 가지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제 문재인이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게 한 30번 가까이 될 겁니다. 보통은 이제 23번, 29번, 30번 이라는데 한 30번 될 거예요. 근데 이순신 장군은 29전 29성인데 문재인이는 이제 부동산하고 전쟁을 벌일 때마다 29전 29패, 전부 이제 번번이 패배한 거예요. 이유가 뭘까? 바로 이제 자기 딸조차 이제 오히려 부동산 대책을 이용해서 갭 투자해서 오히려 이제 돈을 버는데, 아니 최고 통치권자 대통령 딸조차 역어록에 이용해서 돈을 버는데 부동산 대책이 성공할 리가 없죠. 그 문제가 이제 오늘 중앙일보에 단독으로 나왔습니다. 뭐냐? 문재인이 이제 부동산 대책을 여러 번 낸 거는 투기하고 전쟁인 건 알 거고요. 뭐냐 하면 이제 갭 투자가 이제 자금이 양평동 빌라 그 자금의 정확한 출처가 나온 겁니다. 국민의힘의 구자근 의원, 구미의원이죠. 국민의힘의 구자근 의원이, 구자근 뿌리 근자 의원이 이제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문다혜가 이제 2019년에 양평동에 집을 삽니다. 2019년 5월 달에 문다혜가 이제 태국에 살면서 양평동에 집을 사는데 그 자금 출처가 나온 거예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태국 떠나기 전에 서창호가 살던 종로의 구기동 빌라를 문다혜한테 정리하고 문다혜가 이제 급하게 5억 1천만 원에 팔고 태국으로 갔는데, 태국에서 이제 한국의 양평동 집을 사는데 그 집을 이제 2억 5천만 원 더 보태가지고 2억 5천만 원 더 보태가지고 이제 2019년 5월 달에 양평동 집을 산다. 이거는 이제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문제는 이제 집을 살 때 2억 5천 더 보태가 7억 6천에 집을 살 때 어떻게 샀냐? 그게 이제 놓은 거죠. 원래 이제 종로구에 구기동에 집을 파는 게 5억 1천만 원이고요. 5억 1천만 원. 그리고 이제 자기 돈을 조금에게 보탰습니다. 5억 1천만 원 해가 이제 자기 돈 현금 2천만 원. 그건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제 5억 3천에 처음에 살 때는 이제 전세를 끼고 샀다. 이게 바로 갭 투자입니다. 전세를 2억 3천만 원 끼고 대출 없이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자금이 밝혀졌죠. 구기동 집을 파는 게 5억 천, 자기 돈 2천이면 5억 3천, 거기에 전세 2억 3천을 끼고 7억 6천에 2019년 5월에 7억 6천에 양평동 집을 샀다. 그런 건데 자금이 처음에 소명됐잖아. 우리가 2억 5천을 어떻게 마련해가 샀느냐 이랬는데 처음에 전세를 끼고 샀다. 그러면 이게 소명으로 끝났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전세를 끼고 사고 자기 태국에 있을 때, 나중에 이제 한국에 와서는 청와대에 같이 살았잖아요. 근데 전세 끼고 샀다가 바로 이제 전세금을 내줬다.
내주고 이제 그 숙박업소로 돌렸다. 에어비앤비 공유 숙박 있잖아요. 이 양평동 집도 처음에는 이제 그 전세 끼고 샀다가 전세를 반환 내주고 숙박업소로 공유 숙박업소로 돌렸다. 그럼 숙박업소가 몇 개입니까? 전에 했지만 영등포구의 오피스텔도 불법으로 숙박업소, 제주도 별장도 숙박업소. 근데 이 양평동의 이 집도 숙박업소? 그러면 이게 뭐 숙박업소는 벌써 이게 그 3개네요. 엄청납니다. 자기는 이제 그 청와대 국민 세금으로 살면서 숙박업으로 돌렸다. 그러면 이게 그 보증금 2억 3천은 무슨 돈으로 내주느냐? 여전히 의혹은 남는 거죠. 이거는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2억 5천을 뭐로 샀느냐고 우리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걸 이제 2억 3천 전세로 갭 투자인 거. 참 아버지는 이제 부동산 투기 전쟁하고 딸은 이제 전세금 끼고 갭 투자한 거죠. 그게 첫째 문제고. 그러면 이제 그 처음에 자금은 소명됐지만 나중에 그걸 숙박업소로 돌리면 어차피 이제 그 전세 보증금을 내주잖아요. 그때는 무슨 돈을 내주느냐? 여전히 그 의혹은 남는 거죠. 남는 겁니다. 결국 뭐 저는 환치기로 가져온 돈, 그 다음에 경호원의 차명 계좌로 가져온 돈, 그리고 이제 그 타이스타제 뇌물로 받은 돈, 그 다음에 양인에스나 유송아, 또 김정숙이한테 현금으로 5천만 원씩 2번 받은 돈,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출판사에서 2억 5천 받은 돈, 이런 데 돈들이 모여가지고 영등포구의 그 6억 7천, 영등포구의 오피스텔도 사고, 그 다음에 양평동에 2억 3천도 내주고, 그리고 이제 집을 또 종로구에 지금 살잖아. 집도 사고, 그 다음에 제주도 별장도 3억 8천 사고, 엄청나게 그 부동산 부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중간 정리를 해보면, 일단 이제 그 첫째 문제가 아버지가 부동산 투기와 전쟁할 때 전세금 끼고 갭 투자인 거 하나 문제. 근데 이 문제는요, 이 양평동 집을 사고 팔 때 시점이 묘합니다. 이 양평동 집을 이제 그 사자말자 이게 선유도역 지하철 9호선 선유도역 근처거든요. 직선거리로 한 200m 될 거예요. 근데 그 사자말자 박원순이가 이제 그 선유도 역 거기 그 직선거리로 270m인데요. 9호선. 근데 그 사자 말자 박원순이가 이제 그 개발 계획을 선유도역 주변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합니다. 매입하고 바로 이런데 그 호재를 미리 아는 게 아닐까? 왜 박원순하고 문재인은 뭐 친하니까 북한도 같이 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 박원순이가 선유도역 근처를 지구 단위 계획 요거는 이제 개발한다는 정보를 알고 산 게 아닌가? 이걸 조사하라는 거죠. 근데 이거 파는 날 있잖아요. 이걸 사가지고 이제 그 2019년 5월에 사가지고 2021년 2월 5일 날 팔거든요. 한 1년 6개월, 1년 7개월 정도 뒤에 한 이제 그 2021년 2월 5일 날 이 집을 이게 그 9억에 팔거든요. 9억에 1억 4천 남기고 9억에 팝니다. 9억에. 근데 그 파는 날 전날 2월 4일 날 변창흠 그때 국토부 장관이요. 국토부 장관이 이제 그 유명한 이사 부동산 대책이 나옵니다. 이사 부동산 대책. 거기 보면 이제 그 역세권에 상당히 그 고밀도 주거상업 지구는 이제 지정해서 해결한다. 역세권을 주거상업 고밀지구로 지정해서 압축적으로 개발한다. 이런 데 그 대책이 2월 4일 날 나오고 문다인은 이제 그 2월 5일 날 그 다음 날 파는데 역세권이 오르니까 아마 선유도역 근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비싸게 파는 거 아니냐. 9억에 1억 4천을 보통 사람들이 평생 만지도 못 만지는 돈이에요. 근데 1년 좀 넘어서 1억 4천을 남긴다. 이런 데 의혹입니다. 결론적으로 양평동 집은 이제 그 세 가지를 제기하는 거죠. 세 가지를. 첫째는 이제 그 바로 처음에는 이제 전세금 끼고 사가지고 이해가 됐지만 그러기에 전세금을 곧 내주고 숙박으로 변경할 때 내준 돈이 뭔가? 그거 하나. 그 다음에 그 살 때 박원순이가 바로 이제 그 지구 단위 계획
선유도역 지정 청구하는 거 아닌가?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이거 세 번째,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역세권 개발 요 이제 정보 딱 놓을 때 다음날 팔았다. 최고 비쌀 때 파는 거 아닌가? 요런 이제 이거 의혹들을 세 가지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 문제는 이제 검찰이요. 다도 검찰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검찰은 타이스타젯, 서창호 뇌물 사건을 문재인과 관련해서 뇌물 사건을 수사하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 문다의 모든 부동산 거래나 자금을 모든 걸 검찰이 다 일일이 수사하기는 여러모로 힘들어요. 영장 청구 들고 또 별건 수사 아니냐 이런 게 여러 개 어렵습니다. 지금 문다혜가 부동산과 관련한 게 의혹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영등포구 오피스텔 6억 7천에 산 거. 그 다음에 제주별장 3억 8천인데 그게 의심스럽잖아요. 특히 제주별장은 이게 시세하고 안 맞거든요. 시세가 10억 정도인데 송기인한테 3억 8천 사면 이런 게 명의신탁이나 정여세 이런 데 의혹이 있거든요. 의혹이. 그리고 이제 그 출판사에서 2억 5천 준 것도 이런 게 검찰 수사로 밝히기 쉽지 않거든요. 국세청이 나서야 됩니다. 우리 배소연의 그 80억을 박수영 의원이 제기해서 이제 국세청이 나선 것처럼 문다의 의혹도 전체적으로 그 부동산 거래 의혹에 자금이 어디서 나오고 어떻게 나간지, 그 다음에 그 과정에 김정숙이가 5천만 원씩이나 이게 여러 번 붙여줬으면 정여세잖아. 포탈 출판사가 디자인비로 뭐 1억이든 1억 5천이든 말도 안 되게 2억 5천을 줬다. 인쇄 포함해서 이것도 정여세 포탈이잖아요. 문다의 모든 거래를 보면 이게 다 김정숙이나 문재인이가 정여세를 포탈하고 전부 이게 그 편법으로 정리한 이런 이제 그 의혹이 투성입니다. 투성입니다. 이 모든 문다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서 자금의 출처는 어디서 오는지 이거는 이제 그 국세청에서 저는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이제 그 세무조사를 통해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이게 그 전모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배소연의 80억처럼 이번에 이제 그 국세청에서 문다의 모든 자금 거래, 특히 그 김정숙이하고 문재인과 그걸 조사하다 보면 이제 그 특수활동비를 간 게 아닌가 이런 이제 그 원천적인 자금 출처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국세청이 나서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그 문다의 수사는 검찰은 이제 그 뇌물이라든지 이런 걸 수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모든 자금의 흐름은 국세청, 검찰과 국세청이 양쪽에서 이제 그 문재인, 김정숙, 문다혜 조사를 하면요. 아마 이제 그 피해가기는 어렵다. 그래야만 이제 그 전모를 밝힐 수 있다. 검찰과 국세청이 동시에 나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